이번 시간부터는 뭐를 배우냐면 이제 부동산 이제 상품들이 있어요. 뭐 최근에 나온 것도 있고 기존에 나오는 것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 상품들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 이거는 시기에 따라서 그 다음에 그 상황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이런 조건에 따라서 유망해질 수도 있고 또 불황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계속 순환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하는 아파트라는 것이 뭐 계속 줄구장창 오르기만 하지 않듯이 떨어질 때도 있듯이 마찬가지로 다른 상품에서 지식산업센터가 최근 뭐 많이 올랐다가 또 가격이 좀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과잉이 돼버려서 빠지는 경우도 있고 또 최근에 또 가장 핫하다고 하는 게 이제 물류단지를 개발하는 건데 물류단지도 지금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공급 과잉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공실들이 발생해 버려가지고 오히려 떨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시기적으로 그다음에 지역적으로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수요 공급 원칙이 이런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등락을 거듭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품들이 있다라는 것 정도를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어떤 시기에 맞을 것 같다라면 여기에 대해서 뭐 검토를 하신 다음에 투자 여부를 결정하셔도 상관없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섹션 오피스라고 최근에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섹션 오피스라는 건 뭐냐면 이제 여기서 비교 분석을 해서 한번 보여드리면은 여러분들 이해가 좀 빠르실 거예요. 통상적으로 보면 이제 오피스라는 거 여러분들 알죠? 오피스 건물. 그 다음에 이제 섹션 오피스 지금 이제 배울 거. 그 다음에 지식산업센터. 그 다음에 이제 오피스텔. 이렇게 네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은 오피스가 있죠. 오피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피스의 공용 부분이 있고 통상적으로 이 공동 관리를 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분양하는 건데 사실 오피스는 잘 분양 사업은 사실 아니에요. 대부분은 뭐냐면 전체 운용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래되는 것도 뭐 층마다 거래되거나 이러질 않아요. 거의 분양도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분양하는 사례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뭐 10층짜리다 그러면 10층짜리 오피스를 해가지고 이 통으로 거래를 해가지고 뭐 리츠가 매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모펀드라든지 자산운용사에서 매입해서 이거에 대한 운용 수익을 하려는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층마다 하는 거를 원치를 않아요. 근데 뭐 법적으로 하지 말라 이런 건 아니에요. 다만 현실적으로 이 매입하는 주체들이 원치를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질 않는 것 뿐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분양자인 층마다 하는데 통상적으로 이거는 거의 없다라 보시면 되고요. 통 매각이 된다. 턴키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공급 동향을 보면 뭐 핵심 오피스 권역.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뭐 광화문, 강남, 여의도, 최근에 이제 공도 이와 같은 것들이 대형 오피스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여러분 보면 어때요? 층마다 안 하잖아요. 통 매각으로 건물을 거래를 해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뭐 강남 같은 경우는 뭐 5천억대 뭐 거래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오피스 건물인 겁니다. 그래서 이 오피스 건물은 뭐 정통적으로 뭐 선호하는 상품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거는 비단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상황이고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뉴욕이라든지 뭐 도쿄라든지 이런 데 오피스 같은 경우는 뭐 조단이 넘어가는 것들이 실제로 거래가 되고 이거를 전문적으로 매입을 해서 자산 운용을 하고 상황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간 가격에 매각을 해가지고 거기다 수익을 또 창출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통적인 선호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이제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과잉이 벌어졌어요. 과잉이. 공급 과잉이 벌어지게 되면 제일 먼저 뭐가 문제냐면 이제 공실률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이 공실률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자산 가치가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10층짜리 오피스 건물인데 4계층이 뭐 공실이다. 통상적으로 오피스 같은 경우는 1년짜리 이렇게 들어오질 않아요. 보통 뭐 들어온다고 하면 최소 3년, 뭐 5년, 10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그것도 대기업에서 뭐 10계층 중에 뭐 5계층을 생명회사에서 하고 뭐 자동차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단위가 거래 단위가 크고 기간이 길기 때문에 되게 안정적으로 될 수 있는데 뭐 3층짜리 하나가 빠지면서 공실이 돼버렸다. 이거 메꾸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임대 관리를 전문화하는 그런 업체들이 많아요. 그래서 세비스라든지 CBRE라든지 이런 외국계 컨설팅 업체죠. 컨설팅 업체에서 이런 수요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뭐 새로 신규 짓는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뭐 몇 개 층을 이렇게 넣어주고 이러면서 수주를 받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동네에 뭐 4층짜리 나왔으니까 이걸 뭐 동네 공인중개사한테 맡겨도 이렇게 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여기는 그렇게 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층짜리가 넘어가고 뭐 연면적이 뭐 5,000평 최소 5,000평 뭐 10,000평 가까이 된다. 그러면은
동네 부동산을 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런 거는 전문 임대관리 컨설팅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서 대기업 그걸 임차를 받아가지고 매개칭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보통 1년 방식이 아니라 뭐 3년, 5년, 뭐 10년 이런 방식으로 간다. 그게 중요하다라고 보여주면 되고, 근데 일부 지역에서 광이 벌어지다 보니까는 이제 공실이 생기다 보니까 건물주가 이제 개인인 경우도 있고, 보통 이제 법인입니다. 법인 중에는 뭐 이제 자산운용사가 있고 사모펀드가 있고 이제 운용회사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예전만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개인이 많았었는데 개인들이 거의 다 이제 법인한테 매각을 해가지고 빠져나가는 형국이에요.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강남 뭐 여의도라든지 마포 쪽, 광화문 쪽에 있는 건물들은 대부분 다 법인이 소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에다가는 당연히 임대 관리가 그만큼 부서가 있을 정도로 철저하게 관리를 해요. 그 다음에 이 입주자들한테 어떻게 이제 편의성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왜 그러면 안 그러면 이제 옮기는데 한 개층이 옮기는 게 아마 4개층, 5개층이 옮겨보면 건물주 입장에서 엄청난 타격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못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뭐 6개월 뭐 리스 조건 뭐 이래가지고 렌트 프리 조건으로 해가지고 하는 경우들도 뭐 다반사로 벌어지고, 그 다음에 심지어 어떤 경우는 뭐 실내 인테리어 공사까지 다 지원해주는 뭐 이런 경우들도 발생하고, 그래서 이 오피스 시장이 쉽게 말해서 뭐냐, 임차인 유치 경쟁이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대부분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대규모 법인들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고요. 투자 금액은 뭐 고액이죠. 뭐 어마어마하죠. 기본이 뭐 천억대 이상, 몇 천억대 단위로 움직이는 것이고, 실입주 기업이 한다. 뭐 그래서 주로 이제 대기업들이 합니다. 대기업들이. 권역 내 오피스의 경우 투자 안정적이나 투자 금액이 높다. 그러니까 수요는 한정적이다라는 건 뭐냐면 수요와 공급이 언밸런스해질 수가 있다. 얼마 전에 이게 여의도 쪽에서 이제 새로 이제 준공하는 대형 프라임들, 연면적 뭐 2만 평 이상은 뭐 프라임이라고 하자, 그 밑으로는 뭐 세컨더리라고 하자라고 이렇게 명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라임 같은 경우들이 한 2개, 3개씩 들어오다 보니까 그 유치 경쟁이 사실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임차인 유치를 뺏긴 경우에는 뭐 사실 공실률 때문에 엄청난 타격을 받고 막 그랬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일반 개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대기업 쪽에서 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지식산업센터는 뭐냐면, 여러분들만 아시지 않습니까? 원래는 이제 아파트형 공장이라는데 뭐 명칭이 바뀐 지는 옛날이고요. 하남이라든지 최근 이제 뭐 성수동 쪽에 많이 좀 들어가고 있고,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아시는 게 뭐 가산 디지털, 구로 디지털 이런 데가 다 지금 들어온 게 바로 지식산업센터거든요. 그래서 지역마다 이것도 참 희비가 많이 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제 공동관리에서 사용하는 것이고요. 대신에 이거는 뭐 통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다 분양입니다. 분양. 10개층이 있다. 그럼 그 중에 한 층에 1호, 2호, 3호, 4 이걸 다 개별 분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소유자가 다 달라요. 대신에 이제 지식산업센터가 기존의 아파트는 공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개념이 이건 공장으로 하는 거 아니냐는 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기는 거의 사무실인데도 첨단 사무실이에요. 그래서 통신이라든지 뭐 제조도 반도체 쪽 수출이, 그다음에 또 게임 이런 쪽으로 해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쪽에 하면 이제 분양을 받아가지고서 이 분양을 해서 개인이 분양을 받으니까 이 개인 분양을 받아서 이거를 임대를 주는 케이스가 있고, 아니면 법인이 이거를 분양을 받아가지고 본인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사업식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위에 보면 이제 지식산업센터는 반드시 지원사업 센터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뭐가 있냐면 이제 기숙사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거든요. 지식산업센터보다 이 기숙사가 평당가가 더 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거기 뭐 한 개층을 다 뭐 분양을 받는다 그러면은 원태 특히 이제 게임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개발 파트일 경우에는 사실 야근들을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원시설로 맨 꼭대기층에 아니면 따로 별동을 해가지고 기숙사를 짓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이제 기숙사를 만들어줘가지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하게끔 해가지고 이 출퇴근을, 이 편리성을 봐주는 게 요새 또 기업들의 특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식산업센터를 많이 선호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적으로 막 몰려버리다 보니까는 어떤 경우는 뭐 공실도 많이 발생하는 경우들도 지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실 때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예전에 이제 중공업 지역들, 뭐 공업 지역이라든지 중공업 지역들이 이제 낙후가 됐잖아요. 근데 여기가 이제 사실 안 되잖아요. 공장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지식산업센터예요. 그래가지고 옛날 뭐 40년 전에 그 소위 말하는 굴뚝 공장들이 있는데 안 되거든요. 안 되니까 이제 그것들을 자꾸 이제 기업에서 자꾸 지식산업센터를 이제 막 개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초창기는 괜찮아요.
근데 초창기는 아직 기반시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는 단점은 있으나 그래도 분양성이나 이런 것들은 주변에서 선호도가 있으면 가능한데 문제가 없는데 이것들이 이제 다 들어서고 나면 나중에 끝판에 분양할 때는 이제 수요자 찾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 이런 문제점들이 지역마다 수요 공급의 원칙을 봤을 때 공급이 과잉으로 벌어지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하남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 너무 많아가지고 좀 향후 이제 문제점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사무실로 해서 내가 이 기업의 용도로 쓰지만 그것이 수익이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왜 그러면 그만큼 가격이 뛰어야지만이 내가 사업하는 거 이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신 다음에 투자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층 단위, 실 단위로 되는 거 분양 사업이니까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지원 시설 용지 다수다 뭐 이랬는데 이거 뭐 신도시 택지지구에서 쓰는 것이고 그다음에 뭐 분양가는 뭐 저렴하다, 비싸지 않다.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 뭐 시립주 기업. 그래서 실제로 했을 때 개인이 하려고 해도 이제 얘기를 하죠. 왜냐면 개인으로 하게 되면 이제 대출 문제가 생기니 개인 사업자를 내십시오. 그러면 대출이 더 원활해집니다라고 해서 많이 이 마케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염두에 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통상적으로 이제 벤처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죠. 그다음에 중소기업들도 많이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연구소, 중견기업, 대기업도 사실 강남에서 가산 디지털 쪽으로 많이 갔다 오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판교 테크노밸리 있잖아요. 1차가 완전히 빅히트를 치는 바람에 지금 2차, 3차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거기가 다 소위 말하는 이제 지식산업센터들이 다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기업들이 그쪽으로 몰려가는 것, 주로 이제 뭐 게임이라든지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보면 괜찮고요. 그 다음에 뭐 기업 이전이나 확장. 뭐 이렇게 그건 뭐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고요. 특징은 뭐 사무실, 공장 운영비 절감하고 있고 실입주시 유리하다 뭐 이랬는데 뭐 이건 세금적인 문제인 거고요. 여기다 이제 기숙사까지 하면 이제 출퇴근에 문제가 없으니까 왜냐면 바로 위층에서 내려오면은 바로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업무 강도는 높다라고 보시면 되죠. 야근을 밥 먹듯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뭐 서로 약간의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볼 게 이제 오피스텔인데 여러분들 오피스텔 뭐 잘 아시잖아요. 어차피 다 개별적으로 해서 구분 소유권, 개별로 분양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구분 소유권으로 가는 것이고, 이건 다 호실마다 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건 뭐 굳이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 잘 아시니까. 근데 최근에 이걸 보면은, 오피스텔 그러면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원룸형을 많이 생각을 해요. 원룸형 아니면 1.5룸형 이렇게 많이 하는데, 사실 이게 너무 공급이 과잉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률이 지금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각광이 받고 있는 것들은 원룸형은 안 돼요. 이게 다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최소 2룸 이상 해야 돼요. 3룸도 좋아요. 실제로 거주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파트식으로 이제는 거주를 해요.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 공급이 아무래도 아직은 원활치 않으니까 많이 계획은 잡혀 있으나 그게 현실화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니 그때까지는 사실 공급 부족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는 반사이익으로 해가지고 이제 오피스텔을 찾는데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아파텔이라고 표현을 하죠. 아파트형 오피스텔이 이제 아파텔인데 결국 오피스텔이에요. 근데 이제 아파트식으로 실제로 거주할 수 있게끔 하니까 원룸 갖고는 안 된다. 실제로 가족이 거주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최소 2룸 이상이 돼야 돼요. 2룸, 3룸. 그래가지고 전용 면적 뭐 최소 면적이 한 15평 이상. 15평인데 이거는 뭐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아파트하고 좀 차이점이 뭐냐면 전용률이 약하거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최소 못해도 75%, 80% 가는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사실 50% 왔다 갔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용 면적이 그만큼 많이 빠지는 거기 때문에 같은 30평형 아파트라 그러면 방 3개, 화장실 2개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오피스텔 30평형이다 그러면 전용 면적은 15평 왔다 갔다 해요. 정말 방 2개짜리 조그마한 거 들어와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은 분양평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통 뭐 40평, 50평 하는 이유가 그렇게 돼야 일반 아파트의 30평형 구조밖에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피스텔이 아파트를 선호한다. 그러니까 원룸형은 이제는 쉽지 않다. 왜? 그동안 너무 원룸형으로만 다 분양을 때리다 보니까는 이젠 과잉이 벌어져가지고 이제는 사실 공실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오피스, 지산, 오피스에 대해서 이제 배웠으니까는 이제 섹션 오피스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오피스는 오피스인데 섹션이 그러니까 파트를 나눈다는 뜻이에요. 오피스 전체 부지에 이렇게 파트를 나눠요. 층마다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블록으로 나눌 수도 있고 호실로 나눌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분양받은 사람이 맘대로 임대를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피스의 약간 변형이다. 그러니까 오피스는 통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되잖아요. 통으로 하니까
대기업들 아니면 사실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층마다도 갈 수 있고 아니면 층에 2개로 나눠가지고 뭐 1호, 2호 이런 식으로 분양을 해버리니까 어느 정도 자산만 있으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1호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쪼개는 거예요. 칸막이를 넣어가지고 3개, 4개를 인위적으로 임대차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임대 수익을 올릴 거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바로 뭐냐? 섹션 오피스예요. 쉽게 말해서 뭐냐면 오피스의 세분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대실은 동일해요. 공동관리 사용하는 거 대신에 실 단위, 뭐 층 단위도 분양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섹션 오피스들이 최근에 많이 분양들을 했어요. 그래서 또 나름 괜찮아요. 이것도 분양성도 상당히 높았고 특히 요새 왜 그러냐면은 이 공유 오피스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한 3년 전부터 1인 창업자들이 많이 발생했잖아요. 사무실 하나 얻자니까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분들이 찾는 게 바로 공유 오피스거든요. 근데 오픈형 공유 오피스 같은 경우는 책상 하나 있고 의자 하나만 있으니까 이건 또 조금 좀 그런 거예요. 왜 그러면 손님들 찾아오고 그러면 이제 거기 회의실이나 이런 걸 써야 되는데 아무래도 조금 방해를 받는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그맣게 원룸 개념식으로 해가지고 조그맣게 섹션 나누는 거. 그래서 1인, 2인, 뭐 창업 이런 쪽으로 해서 많이 그 사람들의 수요를 보고 하는 게 바로 이 섹션 오피스인 거예요. 그래서 섹션 오피스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수요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분양성도 괜찮았던 것이고요. 근데 대신에 이제 어떤 분들이 와서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 사업할 수 있는 그 기반이 될 수 있는 대형 오피스 권역들, 뭐 강남 주변, 그래서 강남이다 그러면 사당쯤에 만들어가지고 강남과의 어떤 접근성을 용이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배후에 대규모 오피스 단지 들이 있어줘야 된다는 거죠. 업무지구가 있어주면은 그 주변에서 이런 섹션 오피스 분양하려면 분양하기가 참 좋아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들어가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멀리 떨어지면 이런 미팅이나 이런 것들이 쉽지 않으니까 주변에 이런 식으로 해서 작게 나만의 오피스 하나를 얻어가지고 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많이 수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게 바로 섹션 오피스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짓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주요 오피스 권역 내 일부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벤처기업 그 다음에 주로 이제 1인 기업 창업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투자 목적의 소액 투자도 가능하고 아니면 본인이 써도 되죠. 섹션 오피스는 오피스의 세분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또 많이 또 각광을 받는 것이고 앞으로 당분간은 경제가 어려워지면 아무래도 목돈을 받아서 큰 사무실을 얻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1인 창업이 됐든지 1인 창업이 된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 여기 오피스, 섹션 오피스,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이 4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 보시면은 특성들하고 특색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어떤 투자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나올 것이라 기대하겠습니다. 특징을 보면은 오피스를 층별이 아닌 섹션, 그러니까 섹션을 구분해서 분양한다는 거,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실입주자가 여러 개를 같이 분양할 수 있고 이거에 대해서 임대를 놓을 수 있다는 거. 한 개를 분양했을 때 그거를 갖고서 파트를 나눠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활용성은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외국에서는 많이 활성화가 돼 있어요, 실제로. 그 다음에 앞에서 얘기했던 데 이동형 벽지를 이용하게 되면 면적 변경이 자유롭기 때문에 그만큼 활용성이 높아진다. 그 다음에 최근에 1인 창업과 벤처 창업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향후에도 섹션 오피스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예. 사실 입지 요거 되게 중요한데 그럼 어디에 입지하는 게 좋으냐? 섹션 오피스는 사실 분양을 여러 군데서 해요. 아직까지는 뭐 대세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많이 지금 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2, 3년 전부터.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분양을 내가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어디에 입지하는 게 좋으냐? 기업들이 많아 업무가 활성화될 거. 쉽게 말해서 뭐예요? 업무지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업무지구 대표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강남권이라든지 여의도, 뭐 광화문, 그다음에 뭐 가산, 뭐 구로 디지털, 뭐 기타, 뭐 공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업무가 많은 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오피스가 대세거든요. 근데 오피스로 가려면 아무래도 크잖아요. 크고 비즈니스라는 게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는 이 협의를 하고 미팅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활성화된 곳 바로 옆에 인근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왔다 갔다 좋거든요. 접근성이 용이하고 그만큼 편리성이 돋보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의 섹션 오피스들은 활성화가 될 것이란 얘기예요. 대신에 공급이 얼마큼 됐는지는 반드시 파악을 하셔라. 잘못하면 공급 과잉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향후 주변에 섹션 오피스가 들어서게 되면은 공급 물량이 과잉을 해서 임대료가 떨어질 수 있고 공실이 날 수도 있다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반드시 섹션 오피스뿐만이 아니라 오피스, 무슨 뭐 지산, 뭐 물류단지, 오피스텔, 아파트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수요 공급의 원칙이 항상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체크를 하시고 향후 공급 물량이 어떻게 되는지 항상 체크를 하시고 투자에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